정희의 아파트 거실. 늦은 오후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왔다. 김정희는 돋보기를 쓴 채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휴, 이것만 있으면 남은 인생은 걱정 없지.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남편이 평생 벌어 남긴 돈, 자신이 아끼고 아껴 모은 돈. 통장 잔고는 3억 4,700만 원을 정확히 표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금고였다. 정희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에서 1시간 걷기. 오후에는 뜨개질 모임. 저녁에는 뉴스와 드라마.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홀로 살면서 느끼는 미세한 불안감이 깔려 있었다. 아들 성민은 해외 지사에서 일하며 자주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정희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성민아, 엄마 잘 살고 있지? 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늘 그렇듯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앵커는 노년층을 노리는 지능형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다. 정희는 혀를 찼다. 쯧쯧, 저런 거에 속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 스스로는 절대 속지 않을 거라 확신했다. 그녀는 평생 사기를 당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세상 물정에 밝고 똑똑하다고 자부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희는 무시하려 했지만 알림 메시지가 떴다.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임시폰으로 문자해. 내일 쓸 돈 급하게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지금 내 번호는 연락 안 돼. 발신자는 성민이었다. 정희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아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급하면 모르는 번호로 문자했을까. 평화롭던 일상에 갑자기 깊은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성민이라는 이름 속 작아 뜬 문자를 정희는 몇 번이고 읽었다. 아들이었다. 그런데 왜 이 번호일까? 정희는 곧바로 아들의 원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뚜뚜뚜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정말 폰이 고장났나 봐.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정희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무슨 일이야? 너 괜찮아? 답장은 놀랍도록 빠르게 돌아왔다. 응, 급하게 공사 대금이 필요한데 은행 앱이 안 돼. 엄마, 지금 은행 가서 300만 원만 이 계좌로 빨리 보내줘. 아주 급해.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는 문구가 정희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 아들이 자신을 믿고 비밀로 부탁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아들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정희의 날카로운 이성이 작동했다. 300만 원? 왜 은행 앱이 안 돼? 해외인데? 그녀는 문자로 되물었다. 해외 서버 문제인 것 같아. 엄마, 나 지금 정말 곤란해. 그리고 엄마, 나 어제 먹은 된장찌개 맛있었잖아. 빨리 좀 도와줘. 어제 먹은 된장찌개. 이 문구는 정희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어제 성민에게 보낸 카톡에 된장찌개 사진을 보냈었다. 분명 성민이 맞았다. 정희의 손은 떨리고 심장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곧바로 현관문을 나섰다. 평소보다 1시간이 이른 시각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있는 것을 보았다. 정희는 자신이 지금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성민아, 엄마가 간다. 정희는 서둘러 아파트 현관을 나섰다. 머릿속은 온통 성민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정희가 은행에 도착하자 휴대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다. 사기범은 성민의 이름으로 정희를 계속 압박했다. 엄마, 지금 바로 안 보내면 큰일 나. 공사 스케줄 다 꼬여. 제발 빨리 좀. 정희는 창구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이 계좌로 300만 원 좀. 직원은 정희를 흘끗 보더니 혹시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때문에 급하게 송금하시는 건 아니죠? 라고 물었다. 정희는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성민을 돕는 자신을 막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아들이 급하다고 해서요. 정희는 순간적으로 짜증과 방어심이 치솟았다. 사기범은 바로 그 심리를 노렸다. 문자 메시지가 다시 왔다. 엄마, 직원이 자꾸 귀찮게 하면 그냥 생활비라고 둘러대. 나 지금 정말 피 말려. 정희는 사기범이 자신과 직원의 대화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메시지 사기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 정희의 주변은 점점 미스터리한 포위망에 갇혀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송금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다. 잠깐만요. 정희는 돈을 송금하지 않고 은행을 빠져나왔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주변을 살폈다. CCTV가 많은 곳, 낯선 사람. 모든 것이 수상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닫힌 방문 앞에 기대에 섰다. 정희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도대체 누구야?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원래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너 진짜 성민 맞아? 이 번호로 전화해봐. 엄마 너무 무서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희의 문 앞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어제 정희가 공원에서 잃어버렸던 낡은 펜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펜 아래에는 익명의 쪽지가 있었다. 쪽지에는 당신의 통장 잔고는 안전한가요? 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정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어제 은행에서 송금하지 않은 것을 사기범이 알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였다. 정희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타깃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공포는 미스터리로 바뀌었다. 대체 누가 왜? 그녀는 펜을 들고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혹시 도청 장치라도 설치했나? 그녀의 시선은 집안의 모든 물건을 의심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전화였다. 김정희 씨, 당신의 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긴급 체포 대상입니다. 정희는 어제보다 더한 압박감을 느꼈다. 사기범은 정희가 된장찌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녀의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의 남편 김철수 씨가 과거에 거래했던 금융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계좌의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사기범은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 당신이 진단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의 남편은 물론 당신도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사기범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논리적이었다. 정희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에 빠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홀로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야 하는 탐정이 된 것이다. 정희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스스로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다. 낡은 남편의 서류 가방을 꺼냈다. 남편의 금융기록, 보험 증서, 오래된 명함들. 그녀는 모든 것을 다시 살폈다. 남편이 연루되었다고? 말도 안 돼. 정희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홀로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들에게 말하면 아들이 혹시라도 범죄에 연루될까봐 두려웠고 이웃에게 말하면 망신당할까봐 염려스러웠다. 정희는 완벽한 고독 속에서 자신과의 사투를 벌였다. 그녀는 남편의 오래된 다이어리에서 낯선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다. 최재호, 2017년 9월 12일. 서류 전달. 이 이름은 남편의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때 집 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다. 정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정희 씨, 당신은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남긴 비밀을 알고 싶지 않다면 지금 즉시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목소리는 낮고 기계음처럼 변조되어 있었다. 마치 벽 뒤의 그림자가 말을 거는 듯했다. 정희는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은 누구예요? 당신이 최재호 씨예요? 정희는 다이어리에서 본 이름을 불쑥 내뱉었다.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몇 초였지만 정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정희는 공포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자신이 던진 미끼를 사기범이 물었다. 이제 범죄 조직의 배후와 정면으로 맞설 차례였다. 정희는 최재호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기 시작했다. 관련 정보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다이어리에서 최재호 이름 옆에 적힌 짧은 메모를 발견했다. C타월 107호. 정희는 그 메모가 어떤 건물의 호수를 의미하는 것이라 직감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곧바로 시내 중심가의 C타워로 향했다. 낡은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107호.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정희는 문 앞에 서서 잠시 고민했다. 문을 두드릴까? 아니면 돌아갈까? 그때 문 옆에 붙어있는 오래된 우편함이 눈에 들어왔다. 우편함에는 최재호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우편함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다.
정희는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꺼냈다. 영수증에는 철저한 보안 컨설팅이라는 상호와 함께 2017년 9월 12일 기밀 문서, 파기 비용 500만 원이라고 찍혀 있었다. 남편이 최재호를 만났던 날짜와 같았다. 정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남편은 무엇을 숨겼던 것일까? 그리고 왜 기밀 문서를 파기했을까?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정희의 어깨를 쳤다. 정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몸을 돌리자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정희는 순간적으로 재빠르게 행동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건물 701호에 사는 사람인데요. 제 택배가 잘못 왔나 해서요. 정희는 재빨리 건물의 층수를 높여 말하고 자리를 피했다. 남자는 정희를 수상하다는 듯이 노려보았다. 정희는 그 남자가 사건의 그림자라는 것을 직감했다. 정희는 영수증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보안 컨설팅과 기밀 문서 파기, 그리고 남편의 이름. 정희는 이 모든 것을 연결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남편의 다이어리를 펼쳤다. 다이어리 가장 뒷장,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뜯겨 나간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아래에는 연필 자국으로 희미하게 P, J, H라는 이니셜과 은행 계좌 번호가 찍혀 있었다. 정희는 그 계좌를 떠올렸다. P, J, H. 그녀는 문득 아들 성민의 해외 은행 계좌를 이니셜로 만들어 보았다. 성민의 계좌는 S, M, K였다. 전혀 달랐다. 정희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도대체 누구야? P, J, H는 그때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는 충격적인 기억.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박진호.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박진호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다. 박진호는 5년 전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해외로 도피했다는 기사가 떴다. 남편은 박진호의 금융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최재호에게 기밀 문서를 파기하도록 의뢰했던 것이다. 남편이 사기범은 아니었지만 친구의 범죄를 돕고 있었다. 정희는 남편에게 느꼈던 신뢰가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다시 성민의 번호. 엄마, 1시간 안에 3억 4천만 원을 이 계좌로 보내. 내가 박진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다면. 정희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사기범은 박진호 사건과 관련된 내부 인물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미행했던 C타워의 그 남자가 바로 사기범이었다. 정희는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정희는 차분해졌다. 분노가 가라앉자 냉철한 이성이 돌아왔다. 그녀는 사기범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정희는 떨리는 척하며 문자 답장을 보냈다. 알겠다. 3억 4천을 곧 송금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 은행 지점 앞으로 와. 확인하고 보낼게. 정희는 사기범이 자신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니 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정희는 아파트 현관을 나섰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옷차림, 불안한 얼굴.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휴대전화가 아닌 또 하나의 중요한 물건이 있었다. 그녀는 지정된 은행으로 향하는 대신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정희는 경찰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저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재호의 공범이거나 박진호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희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자녀, 사칭 수법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법이 아닌 사건의 미스터리한 연결고리에 주목했다. 정희는 C타워에서 본 남자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했고 남편의 다이어리와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다. 결국 경찰은 정희의 제보를 바탕으로 C타워 주변 CCTV와 통신 기록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뉴스가 보도되었다. 은퇴 노년 여성 상대로 한 조직적 금융사기단 검거. 체포된 범인은 정희가 C타워 앞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다. 그는 박진호 사건을 알고 있는 내부자였으며 정희의 노후 자금과 남편의 과거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정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돈을 지켰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향한 모든 압박과 미스터리를 홀로 이겨냈다는 사실에 깊은 통찰을 얻었다. 나도 할 수 있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면 내 삶의 근고는 내가 지킬 수 있다.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비로소 완벽한 평화 속으로 돌아왔다.